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호선 연천 구간이 개통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1호선 개통 1년, 연천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1호선 연천역입니다. 1호선의 종착역으로 서울을 거쳐 인천을 잇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개통한 이후 약 1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그 연천역에 이게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 이용하고 좋죠. 이용보면은 연천군 내야 아주 큰 폭이야 이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연천역 이용객은 약 82만 명. 연천 구간의 역사는 모두 3곳으로 연천 지역 역사 이용객은 약 163만 명입니다. 전철이 운행을 시작하자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띱니다. 1호선 개통 전후 지역 상권 매출을 비교해보면 연천읍은 13.39%, 청산면은 9.72% 증가했습니다. 한 2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연천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173만 9천 명.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7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천의 대표 축제인 연천 구석기 축제만 살펴봐도 전년 대비 입장권은 240%, 축제 수입은 222% 늘었습니다. 이 구석기 축제는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하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독창성이 있는 차별화된 축제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함께 농축된 그런 축제의 장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연천군. 군은 철도를 앞세워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잭슨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곳은 바이오와 헬스 등 첨단 산업과 자족 시설 용지로 계획됐습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도시공사는 조만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캠프 잭슨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035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면서 호원동 일대 헬스케어 연구개발단지와 웰리스 특화단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3일부터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시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시정의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는 3일 회천 3동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과 도시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480만 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포천시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파쇄지원단은 고추대와 깨대 등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돕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산지와 100m 이내에 인접한 농경지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희망자는 해당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인데요.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회룡역 앞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오고 가는 사람마다 모자와 목도리, 장갑으로 꽁꽁 싸맨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꽁꽁 싸맸잖아. 이렇게 운동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추워서 영하 11도 15도 나간다는 거 생각도 못. 바람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아요. 상인들은 틈틈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님이 없을 땐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요. 저기 있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한파가 기승을 부린 월요일, 이날 의정부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렇게 손은 금세 빨갛게 변했습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9도, 경기도 연천은 영하 1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서 0도 사이를 보였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특보는 3일 밤 9시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연천을 포함한 경기도 11개 지역과 서울 동부권에는 한파경보가, 경기와 서울 나머지 권역과 인천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5km 상공 부근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위치하여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5일까지 이 찬 공기 덩어리의 중심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이 낮아져서 수도권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6일과 7일 사이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8일 주말에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자료를 보면 설 연휴인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는 하루 평균 2,5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864건보다 9.5%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강도와 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도 지난해 하루 평균 116.5건에서 올해 110.5건으로 5.1%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건이 발생해 지난해 16.5건과 비교해 72.7%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총 1,7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8개 시군에서 실시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인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2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아동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국토와 노선, 경인 등 교통 관련 뉴스 키워드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첫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며 인천 지역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재생과 환경 개선 수건 사업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구조 재편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와 노선 키워드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관련 민간 제한 사업이 무산된 것과 인천시가 내놓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간 제한 철도 사업 검토위를 열고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5호선 연장안을 반려했는데요. 당시 사업안이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과 8량 열차를 4량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검토 중인 배경을 이유로 민간 제한 사업을 반려했고 지역사회는 올 6월께 나올 5호선 연장안의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설 연휴 전 2026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순환 3호선과 송도 트램 등 노선 계획을 제시하며 인천 교통망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인천 순환 3호선이 송도에서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인천 서부권과 검단 신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 부천과 김포에서는 의회와 학교 등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회 키워드는 상임위원장 자리 갈등 때문에 반년 동안 파행을 보였던 김포시 의회 때문입니다. 김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구성 갈등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역사회 문매를 맞았는데요.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교 키워드는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구가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한 소식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원도심 위기를 겪고 있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지난해부터 경기도 지자체 13곳과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번에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 동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부천시는 신규 학교 건립 없이 과학고 전환을 준비할 수 있어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2027년 3월부터 과학고 전환 개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의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받은 기업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후 3년 동안 연 2%의 이자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업장 지역 신용보증기금 영업지점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상담 예약 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56개 과수농가에 냉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냉해 예방을 위한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 비율도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도는 도비를 포함한 총 28억 6,900만 원을 투입해 고양시 등 13개 시군 156개 농가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방상팬, 열풍 방상팬, 미세 살수 장치 등을 지원하며 농가는 설치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4개 카드 회사와 협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일반 영업용 1가스요금과 업무 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은 가스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하려면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관할 고객센터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든 곳은 서울이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 7천 대로 1년 전보다 14,000대 감소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도 2.94명당 한 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 수소 차량은 1년 전보다 6만 4천 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